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무려 6배가 높습니다. 단순한 고장 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긴급구조 129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터널을 지나던 소형 버스가 고장으로 2차선에 멈춰섭니다. 그 뒤를 따라오던 25톤 트럭이 사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그대로 덮쳤고 승객 4명 모두 숨졌는데요. 지난 6월 30일 타이어에 구멍이 나 멈춰선 19톤 트럭과 2.5톤 화물차가 1차 충돌합니다. 이어 15톤 화물차가 연달아 추돌, 중간 화물차 탑승자였던 부부는 결국 숨졌습니다. 뒤이어 오던 차량들로 인한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고속 운전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치사율도 더 높습니다. 대부분의 2차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데요. 실제로 작년 3월엔 타이어가 터져 갓길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택시가 들이받아 택시 기사가 사망. 또 다른 곳에서는 사고 차량 옆에서 수신호를 보내던 운전자가 달리던 통근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끊이질 않네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매년 50명이 사망, 사고 한 건당 사망자 발생 비율을 의미하는 치사율이 2차 사고의 경우 61%로 일반 사고보다 6배나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차 사고는 대부분 야간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주간보다 짧은 가시거리 탓에 삼각대나 형광봉도 고속도로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교통사고가 나면 삼각대 또는 불꽃 표지를 설치하고 운전자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지점에 서서 운전자가 직접 수신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2차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으로 최대한 빨리 현장을 벗어나 빨리 신고부터 하시는 걸 권고합니다. 고속도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휴가철입니다.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의 2차 추돌 사고를 막기 위해선 안전 행동 요령을 확실하게 숙지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전남 목포에서 성인 남성 2명이 도로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대 두 남자는 그저 난간에 기댔을 뿐인데 순식간에 2.5m 난간 아래로 추락한 것. 이로 인해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부상을 당했는데요. 사고 난간은 일반 철제 난간과 달리 플라스틱 이음새로 연결돼 있었고 이음새가 깨진 곳도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통째로 떨어져 나간 것을 철사로 묶어놓은 상태. 현장에 도착했을 때 3, 4m 높이의 난간이 부러져서 요구자자 2명이 바닥에 대자로 누운 상태였고 사고가 나는 경위가 요구자 2명이 머리가 먼저 지면에 닿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난간은 9년 전 아파트 건설업체가 설치해 목포시에 기부한 것으로 그동안 부실하게 시공된 난간이 보안 조치 없이 사용된 겁니다. 이런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갓 입학한 부산외대 신입생들이 리조트 체육관에서 환영회를 하던 중 갑자기 무너진 체육관 지붕. 당시 안에는 56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미처 피하지 못한 10명의 학생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의 실질적인 문제는 부실 시공. 하중에 취약한 구조로 설계됐지만 건립 후 한 번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고는 같은 해에 또 있었는데요. 한 교에 직장을 둔 30, 40대들이 걸그룹의 공연을 보기 위해 환풍구 위로 올라가자 애초 설계와 달랐던 환풍구는 그 힘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순식간에 환호성은 탄성으로 바뀌며 20여 명이 지하 4층까지 추락. 그중 16명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매년 무고한 희생자를 내고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미흡한 안전관리 사고. 얼마나 더 많은 사상자를 내야 부실 시공이 사라질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난 1일 전북 남원의 한 하천, 빠른 물살에 휩쓸려간 주민을 구해달라는 신고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습니다. 현장 도착 시 남자 한 분이 제 방 위에서 할머니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환자 평가를 실시한 바 심정지로 확인이 되었고 병원으로 즉시 이송을 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78세 유모 씨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장맛비로 불어난 하천 수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수문이 열린 것. 이를 모르고 다슬기를 잡는 데 집중하다 변을 당한 겁니다. 여기가 항상 그 어머님들이 다슬기를 잡는 곳이에요.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문제는 수문을 열 당시 아무런 경고 방송도 대피 명령도 없었다는 것. 또한 인근엔 안전요원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그럼 인명구조 자격증도 갖고 계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수영은 하세요? 그럼 할 줄 아세요? 인명 구조하다가 우리까지 죽으라고. 해마다 이어지는 사고. 2015년 충북 영동에서도 다슬기를 잡던 60대가 사망했고 경북 안동에서도 부부가 함께 잡다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채취가 가능한 다슬기. 매년 다슬기를 잡다가 숨지는 사고가 되풀이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슬기가 제철인 요즘에 장마철에 그 불어난 물 때문에 갑자기 그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다슬기는 주로 물속을 바라보면서 죽기 때문에 주변을 살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어난 하천 얼마나 깊은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하천으로 한두 걸음만 걸어가도 2m가 넘는 수심. 물이 성인 남성의 머리까지 잠길 만큼 위험한데요. 물속 지형이 익숙지 않아 혼자 다슬기를 채취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슬기 채취 시 안전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반드시 구명조끼라든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시고 요즘 같은 장마철엔 장맛비로 불어난 하천의 깊이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며 지금까지 긴급구조 119였습니다.